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미온적인 반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조차도 요즘 장세를 보면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단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아주 그 렌스가 되게 박스권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또 쉽지가 않은 현재 형국이에요. 물론 그 와중에 뭐 하루에 뭐 몇 프로라도 아니면 2, 3일에 몇 프로라도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추구하면 좋긴 좋죠. 아주 소액만. 현재 하여튼 뭐 그런 장세이고 저는 요즘 장세가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시장 장세를 좋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즘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아실 거고 그런 뉴스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더 아마 부정적인 견해로 이끌기를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게 중국이 비트코인 0으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밝은 면을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마 제가 이 뉴스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 오히려 중국에서 더 과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근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 부총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암호화 자산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암호화 기술과 금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엄청난 효율성과 시장 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문장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그 보통 한국 시장에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업비트 창을 자주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개별적인 코인에 관한 뭐 어떤 뭐 그런 트레이딩 하려고 그런 거는 보는데 그냥 원화마켓 가가지고 총 액수는 확인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는 아마 거기다가 해외 시장에 사실 제 코인이 더 많은데 블록폴리오를 보면 거기 이제 뭐 비트를 몇 개 갖고 있고 알트 몇 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 그리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면 비트코인이 몇 개가 줄었다 이거를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확인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거를 확인해봐야 지금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쨌건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아마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시장이든지 세상이 인정하고 알아주기 전에는 부정적인 쪽이 더 많죠.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은 무조건 긍정입니다. 화폐 개혁의 시발점이니까 중과도기를 겪어야 인정해 주잖아요. 여기서 자, 이분 말씀이 이 구독자님이 써주신 글에 관해서 이거를 인식하시는 분과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화폐 개혁의 시발점이 맞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이 방법이 맞아요. 예전에는 화폐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를 찍어내던가 아니면 거기서 리디노미네이션 한다고 그래가지고 0을 하나 더 늘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물리적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딱 지금 현재가 딱 과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장세가 이렇게 불안한 거고 규제 안에 관해서 내놓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자넷 옐런 뭐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다 누구나가 게리 겐슬러 계속 얘기는 하지만 뚜렷한 규제 안에 관해서 내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사실 지금 이 시장을 만들어낸 거고 명확한 규제안이 뭐 언젠가는 나오겠죠.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비트코인 ETF가 전 승인 대리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7월 6일 날 승인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분 말씀을 소개를 또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부정적인 견해든 긍정적인 견해든 다 보긴 봐요. 근데 말이 말 같은 것만 저는 이렇게 캡처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논리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써주셨는데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투자 방식은 단타이고 예전에 정부에서 단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서로를 믿기 힘든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네요.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실물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건물과 아파트가 모두 부서지고 미래 도시 공중에 건설되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으면 세상의 경제 발전은 상승률을 떨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임금은 계속 상승하겠죠. 가상세계가 생겨나고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를 그리고 수익이 창출되고 편하기 위해 코인은 또 다른 투자 수단으로 인정받고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스캠은 수없이 생겨나겠지만 기술적인 코인 또한 엄청난 발전도 가져올 거라고 기다리면 때가 오고 자신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이분 말씀이 맞아요. 세상이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통제돼 있는 세계로 가면서 여러 가지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인 건 맞아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얼마나 많은 산업이 재편됐나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었죠.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요즘에는 그런 주식들이 개 죽을 쓰고 있지만 또다시 와전되는 분명 그런 현상이 다가올 거예요. 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전문가들이 미국 원숭이 수두 대응이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실수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자, 코로나를 넘어서 이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지금 대중한테 환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이것도 통제 수단으로 분명히 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백신을 맞아야 된다느니 어떻게 뭐 제한을 한다더니 뭐 요런 거요. 뭐 맨투맨으로 만나는 거에 관해서 규제를 한다던가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규제와 같이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휴가 시즌이 끝나고 중간 선거 이후에 만약에 이 카드를 겨울 이내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꺼내기 시작하면 자 또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지금 현재 만약에 상승장이 도래를 해서 하반기까지 몇 개월 동안 상승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러시아는 가스관을 잠근다. 뭐 오일 수출을 뭐 제한한다. 이러면서 동절기가 되면 에너지 수급 문제에 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또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승이 올해 설상 몇 개월간의 하반기에 들어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장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투자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대중한테 히어로인 사람들도 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티아노 로나우도. 자, 왜냐? 진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축구 선수거든요. 뭐 우리는 손흥민을 막 이렇게 해주지만 사실 레전드는 레전드인 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한국에서 뭐 팬 서비스를 안 했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바이낸스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NFT 작업을 마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함께 스포츠 역사의 상징적인 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NFT 게임으로 바꿔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바이낸스 측한테 이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을 거고 NFT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호나우두 정도 나이대 있는 사람이고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이면 분명히 어느 정도 투자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추후에 어느 막 불장이 되면 분명히 터트리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호나우두가 뭐 비트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더리움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솔라나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뭐 XRP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아마 나중에 훗날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기대가 이제 우리 대중한테 가장 기대가 큰 게 ETF 승인인데
이게 만약에 난다면 몇 개월간 상승장이 올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숭이 두창이라던가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겨울 동절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문제가 불확실성이 증가될 가능성, 그걸 시나리오 하나로 염두에 둬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안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승인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뭐냐면, 대중들은 올해 안에 승인 날 거다, 7월 6일 날 승인 날 거라고 하는데, 이 시장의 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석가들은 내년을 ETF가 승인 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8년간의 기록, 여기 나와 있죠. 8년간의 기록. 왜냐면 8년 전에 이 상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GBTC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2.5년간의 증권거래위원회한테 레포팅 작업을 했던 유일한 회사. 그 나머지 알트코인들, OTC 마켓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 그리고 그런 코인들은 지금도 증권거래위원회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향후에 잠재적으로 ETF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저한테 댓글을,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다, 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뭐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있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코인에, 번외적인 코인에 투자를 하면 되죠. 근데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메이저 코인이에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거를 왜 상품을 출시를 했었냐, 그리고 왜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이 보고를 주기적으로 올리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냥 단지 지금 시세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걸 저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저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직업을 바꾼 적은 없어요. 직장을 바꾼 적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8명, 9명은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평생에. 직장도 바꾸겠죠. 이게 빈번해지면 직업도 바꾸고,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다 보면 나이 먹어서 뭐가 될까요? 과연. 한 분야에, 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이 그 분야에서 장인이 될 수 있고, 전문가로서 추앙을 받을 수 있고, 고위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할까요?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주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무슨 분야가 됐건. 그래야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파야 거기서 뭔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비유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보면 상하이가 4월보다 수입이 13.6%가 증가했고, 수출이 4월 대비해서 52.4%가 증가했다. 뭐 상하이 뭐 증권 뉴스라고 해서 뭐 요게 나왔는데, 어쨌건 중국 정부에서 지금보다는, 과거보다는 점진적으로 규제가 코로나에 관해서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장봉자오가 이제 한마디 남기더라고요. 본인은 약세장에서 가장 낙관적이다. 본인은 뭐 분리씨를 외친다, 베어마켓에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창펑자오, 자, 전 세계 가장 큰 거래소의 주인장. 사람들은 당신은 거래소 주인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사람들한테 코인 팔지 말고 그냥 있어, 머물러라, 살아,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아마 생각들을, 아마 색안경을 끼고 그런 생각들.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래도 많이 안 하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거래소에서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거래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과거에 초기 투자자로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비트코인도 엄청 쌀 때 들어왔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코인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경제 메커니즘과 화폐 시스템에 관해서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초기 투자자이고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사람들, 자 창펑자오, 베리 실버트, 윙클보스 형제, 자 마이클 노보그라츠, 팀 드레이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당신은 뭐 코인을 싸게 샀으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 자 지금도 어쨌건 정고점을 회복 못하고 바닥을 박박 4, 5년 동안 못 올라간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코인들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과연 그 코인들은 규제안이 들어오면서 과연 향후에 가격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저는 그것에 관해서 기대가 상당히 커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희망회로다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이 시장에 조금 빨리 들어온 사람이에요. 화폐 시스템이 달러가 궁극에는 무너질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인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엔 아마 제 얘기가 거의 100% 맞아 들어갈 거예요. 러시아 가스 공급 축소에 EU 10개국 조기 경보, 독일은 비상이다. 자, 제가 어저께도 이런 뉴스가 계속 하루하루 비슷한 것 같지만 뉘앙스가 다르게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EU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EU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종식시켜라. 자, 돈바스 러시아에 줘라. 그리고 우리가 다른 대가를 주겠다. 어떤 그런 뉴스가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뉴스가 참 재미난 뉴스인데 중국이 인플레에 흔들리는 미 바이든 겨냥 대중관세 전면 취소해야.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이미 꺼냈었어요. 대중관세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중국이 갑자기 여기서 인플레에 흔들리는 미 바이든 겨냥 대중관세 전면 취소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숟가락 얹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겠죠. 본인들이 향후에 하반기까지 정세에 관해서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우리 대중만 빼고 이들은 이미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이미 미디어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제3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개별적인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를 보고 뉘앙스만 그냥 캐치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겠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뉴스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온 걸 보고 아마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마트 홈플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마트의 신생존 전략. 이마트가 홈플러스가 아무리 리노베이션을 하고 인테리어를 아무리 출중하게 하고 시스템을 아무리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시스템의 대개혁이나 쿠팡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국민들한테 공급을 못 해준다면 결국 이 시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커머스 공세의 대형마트 생존 위한 노후 점포 재건축. 자, 사람들이 실리를 많이 따지지 않을까요? 요즘에 백화점 가는 사람 많은가요? 롯데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백화점 가서 뭐 옷 사고 그러면은 야 엄청 부자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30대 초, 40대 들어서 백화점을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했는데 코인하면서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받았던 느낌이 백화점에서 지금 못 받아요. 예전에는 막 럭셔리하다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냥 시장하고 가까운 마트에 가나 어떤 백화점에 가나 거기가 거기라는 그래서 온라인을 주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들도 이미 그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동결제 막 이런 걸 얘기를 해보면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뭘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자영업을 해야 될까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까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에? 자, 그리고 파월 경기 침체 가능성 존재 연착륙 매우 도전적인 일. 제가 어저께 해외 외신에서 나온 인베스팅닷컴에서 문구가 나왔어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가 하락할 것 같아. 금리 인상에도 물가는 못 잡을 것 같다는 표현을 썼고 국내 뉴스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 존재. 그러면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다라는 뉴스가 분명히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거기다 대고 자이언트 빅스텝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뭐 7월 달은 제가 모르겠어요. 7월 달은 모르겠지만 0.75%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시장은 안도할 것이고 또 하나 9월 달에 가서 만약에 0.5% 금리 인상이나 만약에 0.25% 금리 인상한다라고 한 발 물러난 스탠스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몇 개월간의 상승장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뉴스를 보면 저 말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고 이서구 두나무 대표님이 가상자산 가격 과몰입 멈춰야 한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 대표님이시죠. 예, 이서구 대표님.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이낸스 창펑자오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전 거래소 대표는 아니지만 물론 그냥 일개 개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냐 8천만 원이냐 이런 가격 논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분이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저는 인지하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는 당장 힘드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나는 80%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50만 원, 예를 들어서 50만 원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1억을 찍었어. 50만 원이냐 1억이냐 나중 가선 이게 제가 물음표를 여기 던져놨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50만 원이냐 1억이냐 중요하죠. 몇 배가 올랐는데. 근데 더 범주를 넓게 보면 이것도 이 말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서구 대표님이 2천만 원이냐 8천만 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논의는 배제하자. 저는 왜 그러냐면 향후 10억을 넘어서 100억이냐. 저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 흐름을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막 어쩌냐 저쩌냐 이런 거에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갈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6대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것에 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비아냥거리실 분이 많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근데 어쨌건 나중에 그리고 루나에 관한 얘기가 하나 이제 나왔다고 제가 보니까 23일 날 나온 뉴스인데 사기꾼 비판에 테라 권도영 실패와 사기는 달라.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권도영은 얼굴 마담이고 자 그리고 이번에 테라 사태가 발생돼서 폭락 사태가 이루어진 건 권도영이를 앞세운 얼굴 마담으로 앞세운 배후에 있는 금융 세력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를 했대요. 권도영이를.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진짜 완전히 사라질만 하다. 완전히. 그러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기사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인들은 다시 빌드업 시켜서 기사 회생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코인판 변한 거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이더리움이 하룻밤에 단 몇 시간 만에 80%막 이렇게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을. 나중에 지금은 사람들이 막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뭐 이 코인을 지금 당장 사야 된다 막 이게 기사 회생해서 엄청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뭔 일이 있어서 또 뉴스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어쨌건 코인판이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반미 전선 강화 나선 러시아가 이란과 핵 합의 테이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 보세요. 바이든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러시아와 손을 잡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간 선거를 위해서. 근데 러시아가 이란과 핵합의 테이블에 나섰어요. 이게 돼야 중간 선거에서 할 말이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어차피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푸틴이든 바이든이든 시진핑이든. 자, 누구를 위해서 핵합의 테이블에서 러시아가 나섰을까?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할까? 이게 또 러시아 원유 수출하고 또 관련돼 있거든. EU하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즐 조각과 관련이 또 돼 있거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뉴스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시거나 그냥 단적으로 그냥 현재의 상황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셔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거를 몇 번 겪으시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나 나중에는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죽겠는데.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항상 진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